한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교 전략, 비즈니스 선교 전략 8주차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부 4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6장부터 19장의 내용이 되겠죠. 먼저 16 문화적 연구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선교 전략가들이 올바른 선교 전략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은 팀, 그리고 동역자, 선교사들이 섬겨야 할 특정 종족 집단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적 연구가 중요한데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상황화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대상 종족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적 환경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그 성경적 가치가 반영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브 헤셀 그레이브와 에드워드 롬맨은 기독교 상황화는 청중의 고유한 문화적 실존적 상황에 적중하는 방식으로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하나님의 인성, 말씀, 사역, 계획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적 연구와 관련된 중요한 영역들은 선교 전략가들에게 특정 종족 집단의 신념 체계, 사고 방식, 의사 전달 방식, 생활 방식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어떻게 그들을 이해할 것인가입니다. 선교 대상자, 특정 종족 집단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기에 전부 10가지의 영역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지리적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가들은 해당 지역의 지도를 입수해야 하고 숲, 강, 산과 같은 이 자연지대나 도로, 철길, 산업공단과 같은 인공적으로 개발한 지역을 구분하는 경계 표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제가 그 전에 미얀마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미얀마의 어느 지역에 갔더니 굉장히 큰 공단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출퇴근하는 젊은 그 남녀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그 공단에 일하시는 그 미얀마 분들이 있는지 그 지역은 정말 어떤 그 독특한 인구 집단 또 독특한 어떤 그 지리적 환경이 있어서 거기에 알맞는 선교 전략을 반드시 세워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우리가 본다면 뭐 그 중국의 운남 지역의 고산지대 어떤 그들의 어떤 삶의 환경, 남아공화국의 흑인 이 거주 집단, 칼리처라고 부르죠. 그런 지역, 이 지리적 영역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맞물려서 두 번째 인구 통계학적 영역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그들의 연령 분포는 어떤가, 결혼 상태는, 또 소득 수준은, 교육 수준은, 문자 해독률은, 그들의 주요 직업은 무엇인가, 사회 발전 혹은 사회가 발전하고 있는가 혹은 쇠퇴하고 있는가, 어떤 종족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각 종족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범죄 유형은 무엇인가, 주요 종교는 무엇인가, 이런 인구 통계학적인 그 영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하겠죠. 세 번째로는 문화적 영역입니다. 문화적 연구를 통한 정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공동체의 정신을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창을 제공해 주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질문들이 있는데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 방식은 어떠한가? 그들의 일반적인 마음가짐은 무엇인가? 어떠한가? 그들의 주된 감신사는 무엇인가? 그들은 무슨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가? 그들의 마음의 상처는 무엇인가? 또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들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가? 그들의 미래 희망은 무엇인가?
그들은 가족과 자녀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그들은 교육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그들은 일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이렇게 문화적 영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건 이제 그 영적인 영역인데요. 사람들의 이 종교성은 선교 전략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단순히 그들의 종교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성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죠. 관련된 질문들은 그들은 어떤 영적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가? 일상생활 가운데 영적인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영적인 문제에 적대적인가? 아니면 높은 관심이 있는가? 혹은 무관심인가? 아니면 무지한가? 네 번째는 종교적 건축물들의 양적인 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다섯 번째, 서로 다른 종교 집단의 인구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종교적 상품을 판매하는 상인이나 주술사 등이 얼마나 되는가?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팀이 있는가? 또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전체 인구 대비 복음적인 교회의 비율은 어떠한가? 이렇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그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세부적인 그런 질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지는 않겠죠. 다섯 번째, 역사적인 영역입니다. 연구자는 이 사람들과 종족 집단의 역사에 대해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 사회가 유동 인구가 많으면 그 역사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렇게 인구가 유동을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왜 그들이 이주하는가? 경제적 이유인가? 혹은 정치적 이유인가? 아니면 전쟁 때문인가? 무엇이 그들을 공동체를 떠나게 하는가? 혹은 들어오게 하는가? 이런 역사적인 영역을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정당이나 정치적 이념을 선호하는가? 만약 이주자라면 이전의 정치적 관점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오늘날 디아스포라 선교 시대에 있어서 이주민 선교 시대에 있어서 그들의 어떤 역사적 영역 혹은 정치적 영역에 대한 정치적 성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곱 번째는 언어적 영역인데요. 언어는 한 개인의 마음과 세계관을 볼 수 있는 창문 역할을 합니다. 선교사들은 해당 종족 집단의 구어적 표현을 비롯하여 언어를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공식 언어도 생존 위에 필요하지만 사람들이 뭐를 배우는 것은 그래서 하트 랭게이지라고 이제 얘기했지만 마더 랭게이지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 사람들이 어떤 뭐를 배우는 것은 그들의 세계관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 여덟 번째, 경제적 영역입니다. 한 개인이나 집단의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는 그들의 가치관과 일상생활에 대한 많은 통찰을 얻게 해주죠. 지위, 안전, 권력, 교육 이런 모든 이 삶의 모든 영역들에 있어서 모두 경제력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평균 소득 수준은 얼마인가, 무엇이 부유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하게 되는 그런 요소인가, 또 가난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 사회는 현금 중심의 경제 사회인가, 사람들이 출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경제적 영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아홉 번째, 그들은 복음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반드시 주류 사회의 보편적인 관점을 반영해야 합니다.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는 복음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복음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에서 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심각한 왜곡 현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번째, 그들은 복음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전략가들은 복음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와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돕는 계획을 개발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낮은 일부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하는가에 바탕을 둔 전략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적 연구에 대한 이해의 결론적인 부분은 문화적 연구는 전략 개발의 핵심 요소입니다. 물론 문화적 연구가 모든 문제나 오해들을 완전히 제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이러한 정보를 입수하면 이제 종족 프로파일을 작성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16장 문화적 연구에 대한 이해를 마치고 17장 종족 집단 프로파일 작성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